요즘에 주변에서 굉장히 이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환자분도 그러시는데 일단 척추 협착증은 증세가 허리가 아픈 증상도 물론 있지만 주요 증상이 다리가 저리다거나 아니면 마비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보통은 디스크하고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일단 이 허리 디스크하고 이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이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그 주변의 신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증상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그거하고 다르게 척추 주변의 조직들 뭐 인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그 신경관이 지나가는 척추관, 척추 사이에 그 구멍이 있는데 신경이 내려가는 그 구멍이 점점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그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죠. 그래서 디스크는 사실 이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좀 부어 있는 상태를 조금 깔아앉힌다거나 아예 터진 거로 흡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척추 협착증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료도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수술도 좀 잘 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소염 진통제로만 지금 뭐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소염 진통제는 전혀 척추 협착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정도지 전혀 치료가 되는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협착증의 증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저리군 증상이 시작을 하는데 점점 그 부위가 이 환자분은 고관절 부위가 지금 조금 이상하시다. 근데 그게 점점 허벅지, 뭐 종아리 끝에는 이제 발끝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되고 힘이 없어지세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 마미총 주근이라 그래서 이 관략근, 척추하고 가까운 이 항문 근처의 관략근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대소변 장애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분도 어느 정도 지금 마비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염 진통제로만 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걸음걸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는 모르지만 이 협착증이 점점 진행이 되면 본인이 한꺼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좀 좁아져서 조금 걷다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조금씩 걸 수밖에 없어서 점점 그 거리가 짧아지세요.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진다고 걸음을 걷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시면 오히려 더 이게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오늘은 5발자국, 내일은 10발자국으로 조금 더 걷는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환자분은 소염 진통제로만 의존을 하시는데 일단 한의학에서는 사실 이 협착증을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척추 주변의 관절이나 인대 같은 거를 좀 이완을 시키면서 이거를 좀 강화를 하다 보면 협착증의 증상이 조금씩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악화가 되는 이 마비되는 다음에 저린 증상의 부위가 좀 좁아지고 그다음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길어지는 이렇게 조금씩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침으로서 그 척추 주변을 자극을 해서 관절이나 인대 등을 조금 이완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약침이나 봉침이라 그래서 직접 한약액에서 추출한 화학 성분이 아닌 그런 양질의 그 물질을 그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는 약침요법, 봉침요법이 굉장히 이 척추 협착증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방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침치료, 약침치료 병행하시도록 하시고 혹시 이게 뭐 아프고 저리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마사지라든지 뭐 과격한 이런 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추나요법을 권하시면 강한 젊은 사람들은 추나는 절대 안 되시고요. 이완추나요법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척추 지금 불편하신 척추 주변의 인대를 굉장히 가볍게 터치하면서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이완추나요법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서는 당연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키가 155에 60kg 정도 나가시는데 일단 연세를 봐서 그 60kg가 팔, 다리 근육으로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복부 쪽에 많이 몰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중을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지만 이 협착증은 서 있을 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는 이 증상에서 굉장히 그 척추관이 더 좁아져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배를 집어넣는 그런 자세가 조금 편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배가 나오면 척추 협착증은 더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뭐 걷기, 수영 같은 걸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뭐 금방 그 말한 복부 비만도 해결을 하고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걸음을 많이 못 걷고 마비되고 무력해지고 이런 심각한 증상이 돼서 사실 연세가 있으면 척추협착증 수술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말한 만미청 증후군처럼 관략근, 항문 관략근 증상까지 있어서 대소변 장애까지 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방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서서히라도 조금 증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곤충에 기생하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등소평의 장수 비결 음식으로 좀 알려져서 그때부터 조금 더 유명해졌는데 이게 어떤 분은 인삼, 녹용과 더불어서 좀 3대 보약이라고 좀 일컬어서 상당히 좀 효과가 많은 어떤 그런 적인데 일단 이게 특히 폐 쪽에 이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흡연하시는 분, 그다음에 특히 요즘처럼 좀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좀 계절에는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몸에 열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그 면역을 증강하고 약간 암 환자한테도 특히 폐암 환자한테 많이 쓰이는데 이 암 환자 중에서 약간 골수암 환자한테는 이게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과량 복용하는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본인한테 이 동충하초가 맞는지 좀 전문 한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양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수술을 하셨다 그랬는데 시술이 예. 아니라 수술을 하신 거죠? 예, 예. 네, 이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거기가요. 네네. 저기 그 물혹처럼 이제 아, 거기 네. 나와가지고 네, 디스크가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예, 네네. 신경을 누르고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 2, 3일 전에 네, 다리를 약간 절었어요. 네네. MRI는 일주일 전에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치료를 갖다가 이제 거기 꼬리뼈에다가 네. 주사를 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네. 서지를 못하겠더라고 네네네.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예, 다른 아버님 지금 병원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 예. 들어보니까 디스크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MRI를 찍었는데 그걸 물리치료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디스크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예, 예.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다리 마비감까지 오셔가지고 급하게 예.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버님이 그 신경이 눌렸던 그 예. 상태가 굉장히 심하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눌려 있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눌려 있었으면 그 디스크를 잘라내고 신경을 누르는 그 디스크를 조금 제거를 해줘도 신경 자체가 조금 손상을 입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삐져나온 신경을 눌렀던 디스크를 제거를 해도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된 거는 사실 수술로도 회복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이 그 수술하신 분들의 한 5% 정도는 어느 정도 예. 약간 그런 후유증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버님이 혹시 그 조금 운은 없지만 5% 해당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예. 수술을 3월에 하셨고 지금은 5월이니까 수술한 예.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 보통 예. 디스크 수술을 한 6개월 정도는 그 예후를 조금 관찰을 하고요.
심한 네. 경우는 1년 정도까지 서서히 그 손상된 신경이 회복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자생력에 의해서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강화가 되면 그 신경을 네. 둘러싸고 있는 그 조직도 조금 재생이 돼서 그 신경 압박 증상이 조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급하게 수술하자마자 갑자기 뭐 그 전처럼 아프기 전처럼 뛰어다니거나 그러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린 통증 같은 건 많이 좋아지셨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이 디스크가 이렇게 갑자기 5번에서 지금 디스크가 터졌지만 이런 네. 퇴행성 변화에 있어서는 위에 뭐 5번, 4번, 3번 정도까지 계속 디스크가 좀 복합적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가 뭐 다른 부위까지 퍼지지 않도록 다른 부위도 또 똑같은 증상이 뭐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뭐 한약 치료도 좋고 침 치료도 좋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허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자세도 똑바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미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이제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강화하는 어떤 운동이나 치료를 조금 병행을 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